실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실조 조장인 최혜림이라고 하고요.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 목차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음에는 건축 개요로 건축물 정보와 선정 이유, 조언 구성을 설명하고 작업 개요로 넘어가서 작업 기준, 일정, 파일 관리, 이후 모델링 사전 작업, 모델링 과정과 검토, 렌더링 VR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링 설명이 끝나면 결과물과 리뷰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 개요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건물인 한국타이어 테크노돔은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지구내에 위치해 있고요. 한국타이어의 연구소 건물입니다. 2013년부터 3년의 기획 과정과 1년간의 설계, 2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2016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건물은 연구동과 기숙사 2개의 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지하 2층, 지상 4층, 지상 7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7만 제곱미터로 2만 평에 달하고 연면적은 9만 6천 제곱미터로 약 3만 평에 달하는 큰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건축가는 세계 하이테크 건축 거장이라고 불리는 노먼 포스터와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설계를 했고요. 유리 달걀이라고 불리는 런던 시청, 그리고 우주선을 닮은 애플파크처럼 첨단 기술을 건축에 접목시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구조나 디테일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건축가입니다. 여기 구석에 사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타이어 이 건물을 설계를 할 때 건축부인 한국타이어가 약간 100여 명의 건축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한국타이어다운 혁신을 표현할 수 있는 건축가를 원했고, 그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설계한 영국의 맥라렌 테크놀리지 센터를 보고 노먼 포스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테크노돔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제 팀 과제에 앞서 보내주신 평가 기준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다양한 평가 기준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주제 선정, 작업 난이도, 그리고 다이나모와 라이너 활용은 건물 선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돔의 건물 전면의 곡선형 커튼월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노를 활용할 수 있는 저런 비정형의 돔 형태의 지붕, 그리고 내부 휴게 공간을 저 팟의 비정형 메스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테크노돔 실제 설계 과정에서 시공까지 BIM을 활용을 해서 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언 구성입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조장이 저를 필두로 해서 저희 성우님, 주경님, 그리고 지민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 엄청 툴이나 분야로 구분해서 파트를 배분하지 않고 그때그때 작업 진행 과정에 따라서 파트를 배분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업 개요입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기에 앞서서 작업 기준점을 기본 설계 수준인 LOD 300으로 설정을 하고 도면을 기반으로 BIM 설계를 진행하는 전화 설계 개념을 적용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소통 프로그램으로는 노션을 사용을 했고, 노션으로 회의록 작성, 프로젝트 작업 기준, 조칙 등의 공유 문서를 작성을 하고, 작업 단계를 프로젝트로 구분해서 프로젝트 안에 다시 작업 데스크를 추가하여 이슈 사항들을 공유해서 사용했습니다. 작업 일정표입니다. 회색이 계획이고 주황색이 실제 일정입니다. 일정표를 보시면 CAD 도면과 레빗 유형 작성이 동시에 시작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작업 기준을 저희가 전화 설계로 잡았기 때문에 기본 설계 단계인 도면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테크노돔의 도면은 PDF 자료로만 구할 수 있었어서 CAD로 도면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레빗, 패밀리 유형 작성, 프로젝트 탐색기 구성, 그리드 작성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레빗 유형 작성이 도면화보다 일찍 끝나서 바로 이어서 QGIS로 통해서 지형 작성을 시작을 했고, QGIS와 도면화 작업이 비슷하게 끝나서 그 이후에 기초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모델링을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구조 모델링 기초, 건축 모델링이 심화 단계, 디테일 모델링 하이 퀄리티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초 모델링 단계에서는 층별로 파트를 배분하여 구조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 심화 단계에서는 바닥, 천정, 커튼월, 루버 등의 건축 마감재
건축 마감 단계에 되는 모델링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이 퀄리티 단계에서는 뭐 회전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뭐 조경 부분, 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좀 디테일한 단계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하이 퀄리티 단계에서 나비스웍스나 트윈모션, 유니티 등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파일 관리는 이제 공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 서버를 조상 컴퓨터로 지정을 하고 서버에 중앙 모델 파일을 만들고 조원들이 개인 컴퓨터에서 작업한 로컬 파일들을 동기화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중앙 모델 파일은 저 센트럴 파일은 큰 줄기마다 백업을 해서 저장을 했고 서버방은 공유가 필요한 자료들만 저장을 하고 카테고리 폴더는 조작만 만드는 형식을 통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모델링 작업입니다. 저희 사전 작업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PDF 자료를 CAD로 불러와서 스케일에 맞춰서 도면을 작성을 하고 층별로 작성한 도면을 레빗에 삽입을 해서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패밀리 유형 설정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도면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구조 부재 사이즈만 확인을 해서 부재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노션으로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단순화해서 10개 미만의 종류로 제한을 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공유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패밀리, 재료, 유형, 뷰 등을 작성을 했고 실제로 단순화를 했어도 층별로 작업이 들어가니까 꽤나 많은 양의 유형들이 생성이 되었었습니다. 저희 유형 작성 이후에는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수치지도 쉐이프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QGIS를 이용해서 원하는 범위만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DXF 파일을 생성을 하였고 생성한 파일을 레빗에 삽입을 해서 지형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전 작업 후 기초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구조 모델링을 중점으로 도면화 완료된 층별로 파트를 배분해서 작업을 시작을 하였고 완성된 층은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형상 결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슈 사항이 발생을 했었는데 일부 벽과 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벽에 보가 결합이 돼가지고 보가 잘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 순서 결합을 반대로 해봤는데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서 강사님께 여쭤보니 레빗 기본 기능 중에 결합 순서 전환이라는 기능이 있었어서 이 기능을 통해서 간단하게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 작성에서 또 이슈 사항이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는 공률의 형태가 들어가 있어서 경로 스케치로 계단을 작성을 했었는데 옆판 지지 부분이 자꾸 생성이 안 돼서 다시 해보니 계단 경계 부분과 칠판을 구분을 해서 저 부분을 작성을 하니까 지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슈 사항을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심화 모델링 단계입니다. 심화 모델링에서 경사 커튼홀과 3D 공면 수벽 등을 작성을 했습니다. 공면 수벽의 경우에는 레빗 내부의 구성 요소의 내부 편집 모델링 기능에 스윕 기능을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하였고요. 경로 구조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경로를 스케치를 해서 프로파일을 작성 후에 완성한 상태고 경사 커튼홀의 경우에는 기존 커튼홀에서 프로파일 편집에서 단면 형상을 경사로 바꿔서 각도를 재서 각도를 주고 위쪽에 루버가 있는 부분은 커튼홀 패널을 따로 한번 다시 새로운 유형들을 만들어서 총 3개의 유형이 적용된 커튼홀 패널, 경사 커튼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붕 모델링이랑 저희 휴게 공간이었던 탑 부분은 비전형 매스라서 레빗상에서는 구현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서 라이노를 활용을 해서 작성을 했고요. 라이노를 작성을 해서 레빗에서 내부 매스의 캐드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레빗상에 지금 삽입하였습니다. 이 이후에 하이퀄리티 작업으로는 저희가 천장 내부 보이드 공간에 포인트가 되는 라인 조명들이 많았는데 그 라인 조명을 작성하기 위해서 아까 앞서 있었던 공면 수벽 프로파일을 다시 경로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잡고 똑같이 내부 스윕 기능을 통해 가지고 라인 조명을 작성을 하고 해당 라인 조명은 체인 모션에 넘어가서 라이트 재질을 빛 재질을 넣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난간, 회전문, 엘리베이터, 조경 등 상세 부분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조 프레임 간의 검토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 나비스웍스 검토 작업을 진행을 하였는데 다수의 검토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건은 이제 다이나모를 활용한 형상 결합으로 인한 오류 없고 벽과고, 기둥 바다, 기둥 부 등간의 간섭 보고서를 각각 출력을 해서 모델링을 수정하는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정과 공정 애니메이션도 작성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잠깐 찾아볼게요. 이걸 실제로 지하층부터 기둥 바닥부 이렇게 해서 지상층까지 작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렌더링입니다. 트윈모션을 활용해서 렌더링을 작성하였고, 그 이슈 사항이 하나 발생을 했었는데, 레딧 상이 이제 저희 라이노를 활용한 지붕이나 휴식 공간인 팟도 그렇고, 라인 조명도 그렇고, 내부 매스 모델링을 활용을 많이 했는데, 그 재질 값이 다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트윈모션으로 넘어갔을 때 이 여러 요소들이 하나의 재질로 다 잡혀서 난간에다 재질을 넣었는데 다른 부분이 그 난간 재질과 똑같이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레빗에서 내부 모델 파일의 재질들을 다 구분해가지고 트윈모션에 들어있던 모델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서 바로바로 수정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니티를 활용한 VR 시뮬레이션도 작성을 했습니다. 결과물입니다. 저희 메인 조감도 샷이고요. 그 다음에 정면 야간 뷰, 측면에서 본 뷰, 내부 투시도 두 번째입니다. 렌더링 영상도 들어가겠습니다. 소리는 없습니다. 일단 영상도 다른 툴은 더 쓰지 않고 트윈모션 내부에 있는 기능으로만 다 편집된 영상입니다. 야간샷까지. 그래서 결과물로 도면 출력한 것들입니다. 저희 건축 평면도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면도와 인면도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구조도면까지 출력을 했습니다. 일람표도 벽, 바닥, 프레임, 기둥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실사 비교하는 걸 리뷰에 넣었는데, 왼쪽이 실제 사진이고 오른쪽이 렌더링 된 부분인데 생각보다 실사가 좀 근접하게 작업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 개인적인 리뷰들인데, 그 후기를 하나의 공통된 말로 축약을 하자면, 다양한 툴을 배우고 팀 과제를 통해서 직접 활용을 해보면서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끝나지 않아서 좋았다는 말이 공통적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팀 과제를 진행하고 모델링 완료 이후에 저희가 답사를 다녀왔었는데 실제 건물을 보니까 더 와닿는 것도 크고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7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